제32장 단서 19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제32장 단서 19화. 부트특. 이곳과 연관된 녀석은 도저히 용서할 수 없구나. 이곳에서 얼마나 많은 아이가 최악의 공포와 절망 속에서 죽어갔는가. 나는 절대로 너희를 용서할 수 없다. 이거는 결심했다. 혈흡소와 연관된 자는 단 한 명도 살릴 수 없다는 것을. 이때 하나의 도가 이건을 향해 날아왔는데 소주란 자는 이건에게 하나의 도가 날아가니 얼굴에 미소가 가득하였고 자신과 함께한 오도객, 즉 거대한 돌을 들고 있는 폭풍열도객이 나섰다는 신호였는데, 너희들은 도마문의 폭풍열도객이 아닌가? 그렇지, 그대들이 나와 함께 있었지. 흐흐흐흐. 소주란 자의 말에 이건은 급히 공중에 도약했고 날아오는 도가 회전하며 이건에게 강력한 기세로 덮치려 하였을 때 이건도 공중에 도약한 후에 몸을 빠르게 회전하였다. 그리고 날아오는 돌을 정확하게 이건은 발로 걷어찼다. 깡! 이건의 발에 맞은 거대한 혈도는 철과 철이 부딪히는 요란한 소리를 내며 다시 왔던 곳에서 빠르게 날아갔다. 이에 폭풍열도객 중에 넷째가 자신의 돌을 이건에게 던졌는지 그자만 빈손이었고 이자는 도약해서 빠르게 날아오는 돌을 손으로 잡았다. 헉! 이건이 발로 찬 돌을 잡은 폭풍열도객의 넷째는 도마문의 초절정과 신화경 경계에 놓인 고수였으나 이건의 찬도는 매우 큰 경력이 실렸던 나머지 넷째는 도와 함께 도가 진행하는 방향으로 날아갔게 되었다. 그는 어두움이 삼켜서 그가 어디로 사라졌는지 모르게 되었다. 폭풍열도객, 이들은 도마문의 장로 격인 고수로 매우 아주 강한 고수였고 이들은 천신열의 효과로 마인이 뿜어내는 마광을 폭발할 정도로 뿜어내며 순간 지독한 마인이 되었다. 그들이 물론 천신열의 중독은 되었으나 워낙 공력이 대단하였기 때문에 당분간 이들은 이성을 천신열에게 굴복당하지 않고 천신열과 상승작용하여 더욱더 극강한 고수가 되어 있었다. 이들 폭풍열 도객은 넷째가 너무 무기력하게 날아가는 모습을 보고 그들은 조금 당황했고 또한 그들 눈에서 극한 마광이 터져나와 폭급한 마귀를 더욱더 숨길 수 없었다. 사파 고수, 도마문 출신이라. 그런데 어찌하여 사파의 고수가 사기가 아닌 마귀를 토해내고 자빠진 것인지 이거는 조금 비웃는 모양새였다. 이러한 모습의 틈무무사 소주의 호신 중에 첫째가 나서며 소주란 자에게 말한다. 소주, 이제 우리가 나서겠습니다. 괜히 이상한 녀석에게 마음 쓰지 마시고 뒤로 물러주시죠. 녀석의 무의가 대단하군요. 괜찮겠어? 아무래도 저자는 지금 이 참사의 원흉 같은데 염려 마시죠. 소주, 우리는 아직 4명이나 됩니다. 설마 저 녀석 한 놈을 상대 못하겠습니까? 물론 저 녀석의 내공이 조금 뛰어나 보입니다. 넷째를 간단히 해결하는 것 뻔히 말이오. 하지만 우리는 방금 천신열을 복용했습니다. 넷째도 넷째는 상대의 실력을 모르고 방심하다가 당한 것이니 그리 신경 쓰지 않아도 좋습니다. 뭐야, 자만하면 안 되는 것이거늘. 물론 천신열이 제값은 하겠지. 여차하면 녀석들은 바로 폭발하여 광마인이 될 것이니 믿어보는 수밖에. 광마인은 절대로 일반 무인이 상대할 수 없는 절대 마인으로 오직 마교주 정도 되는 실력가만 상대할 수 있으니 말이야. 소주란 자는 얼굴에 쓴 미소를 지었고 이거는 이를 잠잠히 지켜보고 있었다. 광마인이라. 녀석들은 아이들의 생혈을 이미 100병 이상 마셨고 아이들의 생명을 100명이나 해먹은 것이군. 또한 천생공연수를 8성 이상 익혔단 말인가. 역시 영웅불사지체 초인 이거는 소주의 생각을 정확히 읽고 있었으며 그는 포달락궁에서 본 마학이론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 있었다. 그렇다면 이 광마인이라는 것이 도대체 무엇이란 말인가? 그럼 우리가 나서겠소. 네, 알겠어. 분위기 봐서 나의 척도 가만히 있지는 않을 것이오. 소주, 그런 아주 어처구니 없는 일은 절대로 일어나지 않을 것이오. 흐흐흐흐. 그럼 그렇게 되기를 바라겠소. 흐흐흐흐. 소주란 녀석의 눈에서 핏빛 붉은색 안광이 흘러나왔고 이 안광은 전형적인 사기가 물씬 풍기고 있었다. 소주란 녀석도 제법이군. 최소 도무의 수준은 되겠어. 이 돼지 녀석은 제자에게 무엇을 처먹인 것이냐? 천신열은 아닌 것 같고. 언제까지 기다려야 하지? 후후후후. 흐흐흐흐. 애송아, 정말 강호에는 법도란 것이 있는데 우리 도마문에서도 우리는 제법 먹어주는 무공을 가진 자들로 소문이 나 있고 혈맹에서 혈맹주도 무시하지 않을 대우를 해주셨지. 그런데 너는 강호의 어른을 보았으면 인사를 해야 하지 않을까?
폭풍열도객이라는 녀석들의 머리라고 생각되는데 맞나? 허허, 물론이지. 그런데 머리라는 말이 듣기 거북하군. 강호 어른이라고 자랑질하는 것 보면 너는 그동안 절강성 도마문에 처박혀 무공만 닦은 것이냐? 내가 중원전장에 수석 봉공이라는 말을 들었을 텐데 분명히 존장이라고 따진다면 내가 너 위에 있어야 하지 않을까? 응? 애송이 무슨 말이냐? 귀를 씻고 잘 들어라. 나는 비록 무가의 자손도 아니고 강호 무림 문파에 소속된 사람은 아니지만 내가 과거에 소속되었던 중원전장의 장주가 나의 친구이며 이 중원전장의 장주 하오진노는 바로 전전대 무림맹의 맹주 역천유의 친구였다. 고로나는 지금 한 문파의 장문인들보다 학렬이 더 위에 있는 진정한 강호 존장이지. 그런데 강호 어른이라는 말을 운운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후후후후. 흐흐흐흐. 이놈아, 내 입이 제법 걸쭉하구나. 하지만 거짓말을 하려면 제대로 해라. 너 같은 돼지 풀떼기 죽과 같은 내 녀석은 이것처럼 강호 응징이 정답이다. 휙, 흥, 깡, 헉. 폭풍열독에게 대영이란 자는 이건과 대화하며 천천히 조금씩 이건에게 다가왔고 그는 불의의 기습으로 자신의 거대한 혈도를 신속무비하게 이건의 수급을 향해 날리며 휘둘렀다. 하지만 이건의 두 손은 이미 도무이의 철수징기로 쌍수가 붉게 물들어 있었다. 또한 대영이란 자의 도가 이건의 손과 부딪힐 때 불꽃이 사방에 튀었고 이로 인해 대영은 조금 당황했으며 그는 보법을 전개하여 그의 동생들에게 태보를 밟았고 후퇴하여 날아들었다. 흐흐흐흐. 역시 보통은 아니군. 그런데 너의 무공을 보니 어디서 많이 들었던 무공이다. 그렇군. 넌 도무이와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느냐? 도무이를 말한 것이냐? 후후후후. 그렇군. 눈은 그나마 쓸만하구나. 내가 도무이의 철수징기를 전개하는 모습을 본 것이로군. 허당은 아니야. 하지만 도무이는 내게 스승도 그 무엇도 아니지. 다만 이제 1년이 다 되어가는군. 날름 마셔버렸으니. 마셨다고? 이때 강한 바람이 불어왔고 5명의 폭풍열도객들의 흑포는 바람에 심하게 펄럭였다. 한 녀석이 자신이 돌을 들고 대영이란 자와 한 수를 주고받을 때 복귀했다. 바람이 심하게 불어서 소주는 팔을 들어서 눈을 가렸다. 물론 이건도 긴 머리칼이 심하게 날렸다. 또한 이건의 말을 들은 폭풍열도객들과 소주란 자는 매우 기이한 표정을 지었고 의문이 들어서 이건의 말을 조금 더 듣고자 하였으니 바람은 심하게 몰아치고 있었으며 이건의 두 팔은 심하게 불꽃이 일어났고 정말 이상한 것은 이 두 팔이 불타는 형상을 하고 있었으나 그의 의복에 불이 붙지는 않는 모습이었으니 지금의 이 형상은 의념에 의한 형상이란 말인가. 다만 이 바람에 의하여 이건의 두 팔에서 붉은색 불꽃이 바람에 의해 하늘로 오르고 있었다. 바람에 이리저리 날리는 불꽃은 마치 모닥불 나무가 타면서 바람에 날리는 불씨와도 같은 모습이었는데 6사람은 늦겨울 밤 또 매우 늦은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화재 현장에 나와 있었고 흡혈장이란 곳은 이미 폭탄을 맞은 것과 같이 불탄 잔해가 사방에 널려 있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흡혈장 주위로 수로가 있어서 이 불길은 다른 곳으로 번지지 않았고 서서히 잦아들었다. 이들은 건물의 주인들인가. 한 사람은 붉은색 혈의를 입고 있었고 그는 경장 차림으로 매우 호리호리한 몸매를 가지고 있었으며 나머지 5명은 흑의를 입고 있었고 이들은 그 위에 흑색 망토를 하고 있었다. 이 망토는 불어오는 바람에 심하게 날렸으며 사방으로 펄럭이고 있었는데 그리고 또 한 사람, 완벽하게 균형 잡힌 신형. 이자는 홀로 6사람과 대치하고 있었으니. 재밌게 보셨나요? 재미있게 보셨다면 좋아요. 다음 내용이 궁금하시다면 구독을 부탁드립니다. 항상 저희 민지원의 매거진 성원 부탁드리고요. 아쉽지만 다음 시간에 만나 뵙겠습니다. 모두 건강하시고 오늘 세상에서 최고로 멋진 하루 되세요.